아니 근데 지금의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최 변호사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윤석열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공고하게 있으면 그렇죠. 제2, 제3의 윤석열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네. 반복적으로 내란 또는 내란에 준한 사태 속에서 신음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고민이 우리가 나치를 겪은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한나 아렌트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게 있었고 뭐 스탠리 밀그램 같은 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 사람이 혼자 고립돼 있을 때 어떤 권위에 얼마나 쉽게 대해서 복종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결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어떤 그 파시즘적 속성 이런 것들을 지금 최대한 발현해 가지고 악을 쓰고 있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개탄하면서 저걸 어떻게든 소수로 고립시켜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시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슴이 타들어가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내 중간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라왔던 이 독재적 속성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우리가 민주적인 교육이나 민주정부의 오래된 어떤 성과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극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일파나 윤석열을 추종하는 일군의 무리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뿌리 내린 대한민국의 암적인 이 수구 기득권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에서 보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극복해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쪽 진압에 집중을 하고 네, 우리 네. 내부에 대한 실망을 자꾸 탄식을 뱉어가지고 스스로 힘 빠지게 하는 일은 좀 나중에 그러니까 하자. 내란 극복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뭐 일착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삶도 도모해야 되고 지금 뭐 국가 신인도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숱한 일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내란 극복의 연장이란 측면에서 해야 될 거 역시 경찰 개혁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내란에 관련된 자들을 법대로 철저하게 찾아내서 처벌하는 일이 돼야 되겠죠. 네. 이거는 무슨 보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 아니다. 법적인 처벌 절차를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란이 일어났는데. 네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처벌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기에 가담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멈칫거리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상설특검이네 특검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역할을 맡아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그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아 안고 어쨌거나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받아 이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더 비대화되고 괴물로도 진화되고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내란 세력의 청소 또 처벌 이 작업은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이제 내란에 가담해서 여러 가지를 벌인 공조직들에 대해서 손을 보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롭게 민주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예상되는 바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이제 족벌 언론들을 내세우고 해가지고 이거 물어뜯고 흠집내고 흔들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우리가 이 빛의 혁명을 일궜던 세력들이 흔들림 없이 함께 가는 거 그리고 그 힘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힘 빠지게 하고 안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일은 좀 자제하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해주고 계신데요. 1시 53분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고 좋아요는 안 누르신 분이 많네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총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란 세력을 네, 심판하는 일이 중요하다.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뿌리를 뽑는데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될
때인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절대 좌절하거나 외면하시면 안 된다. 네,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저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손 흔들고 거리로 활보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사실 속상하셔가지고 그렇죠. 나 이제 뉴스 안 볼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저는 그분들이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제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 예. 나오고, 예.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일요일보다 그 많거든. 답을 평일 집회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은. 그럼요. 네. 뭐 제 주변에서도 뭐 너무너무 다들 저 그 의욕을 보이시고 막 하던데 이보다 훨씬 엄혹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열망을 잃지 않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네네.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정말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지형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다가 그 보복을 당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삶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신 이유가 네네. 뭐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꼭 바깥에 나가서 시위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각자 여건에 맞게 나쁜 신문을 보는 사람은 나쁜 신문을 끊고 나쁜 방송 보지 말고 정의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네, 그 그때는 말씀하셨단 뭐 말입니다. 페이스북 없을 때인데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진짜 네. 담벼락, 물리적인 네, 담벼락. 진짜.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직된 힘을 시민들이 보여줘야 되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자꾸 내가 화풀이할 할 대상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면서 내가 바꿔내야 될 대상을 찾아내는 거. 내가 새롭게 읽어야 될 세상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거. 이런 게 깨어있는 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을 같은 좀- 국면에서 뉴스도 안 볼래 이제 정말 개짜증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카톡방에서 또는 텔방에서 그러지 말자. 네, 예. 야,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 몇 번 죽을 뻔하다 살아남았는데 야, 우리 그냥 오늘은 내가 막걸리 쏠 테니까 광화문으로 나와 경복궁으로 네. 라고 말하는 역할. 그렇죠. 그래서 비록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조직이고 그게 깨어 있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면 그게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이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 강관 기득권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건 우리가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저 자서전 말미에도 쓰셨지만 그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 아름다운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그 와중에서 수구 반동 세력들이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저것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뭔가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든 국가기관 종사자들이든 간에 주어진 권한을 이제 최대한 써야 된다.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자기 일을 찾아서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역사에 기록되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의 역사가 광주의 역사, 광주의 실패가 우리를 살리듯이 한강 예. 작가 말씀대로 그렇죠. 예, 예. 뭐 갑오 농민 전쟁 때 농민들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후속 세대를 또 살리는 역사가 되지 않을까 하면 착모감이 느껴지네요. 그럼요. 우리의 후속 세대를 통해서 우리 땅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게 되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정치적 핍박이나 이런 걸로 고통받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훌륭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계속 회자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국사 시간에 그냥 무슨 1919년 3.1운동을 벌였던 게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인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그냥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말 좀 지치지 말고 즐겁게 좀 함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얼마만 참으면 됩니까? 일주일 남짓, 열흘 남짓, 길어도. 네, 그렇죠. 길어도 열흘 남짓이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날짜는 고지를 할 것 같거든요. 언제 네. 선고한다는 건 확실히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막상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면 또 한 번 공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일단 파면되면 한번 잔치 한번 벌여야죠. 광화문에서 신나게 한번 웃으시고요. 아유, 마음 우울할 때는 억지로 웃는 거 말고 이렇게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서 웃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